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왜 다들 쳐다보는 거야? 네, 청년회장 이범호입니다. 예, 잘 보내셨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그죠? 네. 많이 쉬었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죠? 처장님하고 제가 네. 화요일, 목요일 하다 보니까 네. 목요일 하고 나면 꽤 오랫동안 한 4일 텀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자, 너무 축구는 보셨습니까? 축구요? 아, 월드컵 시즌이죠. 네, 저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어제 못 봤습니다. 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대회 이 피파 월드컵이라는 이거 아마 다 편집하셔야 될 거예요. 피파 월드컵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네, 우리는 써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는 우리는 괜찮나요? 무슨 방송 그 법에 아무 그 그렇죠. 단어에도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와, 피파가 아주 악랄하게 돈 벌더군요. 거기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올림픽도 그래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 채널에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다 걸려요. 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여러분 다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원래 단어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스스로 광고를 못하게 하는구만. 예. 자기네 홍보가 안 되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 중계권을 사지 않은 방송사가 월드컵이라는 말만 해도 무조건 로열티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편집하지 마시고 들려드리면 재밌겠네요. 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축구 얘기는 둘이서 나중에 더 나누시고요. 저는 관심 없거든요.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실 거,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뭔데요? 아니, 월드컵이라는 용어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네. 아무튼 재밌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승패랑 별로 관계는 없다. 네, 뭐 다 예상하는 대로 됐는데. 예. 지금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닌가요? 결과만 보면 뭐. 네. 아니 진 게 뭐 잘된 아무튼간에. 네. 크게 안 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진 않았다. 네. 이런. 네.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렇군요. 저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참 봐도 모릅니다. 오늘은 두 개만 딱 골랐는데요. 일단은 방상훈 사장 심하다 싶을 정도로 때려주셔야라는 제목입니다. 아유 이거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늘 때리고 있었죠. 네. 시내가 맞질 않아서 그렇지. 좀 맞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맞고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모른 척하시고. 네. 자, 국위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출범 17년째인 조선일보 독자권익위 매달 조선일보 보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비밀이지만 제가 동아일보 독자권익위원회와 중앙일보 독자권익위원회를 과거에 한 바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제가 할 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옛날 93년인가에 했었거든요. 동아일보. 네. 아주 옛날이었군요. 네, 아주 옛날.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한 면에 이렇게 딱 우리가 쓴 그 지적 사항들을 탁탁탁 실어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도 동아일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지적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렇게 자기의 지적을 들어주고 심지어 저는 막 인터뷰 해가지고 일면에 막 이렇게 실리기도 했었어요. 듣는 척이라도 해줬다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대박. 젊은 사람이 그때는 제가 젊었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동아일보 보고 이렇게 모니터 하신다.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만 이 독자권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도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보도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햄털털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는 거지 이게 독자권익위원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사교 모임처럼. 네. 근데 아무튼 국위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제가 굳이 이분들 이름을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교수 전직 뭐 좀 하셨던 분, 네, 뭐 외교관도 있고, 외교관, 뭐, CNN 네. 서울 지국장, 소설가도 있고 네,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셨네요. 자, 근데 방상훈 사장이
이촉식에서 요즘 언론 전체가 지각 변동이 심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있다. 심하다고 생각할 만큼 매로 때려주셔야 언론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언론을 때려달라는 소리 같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조선일보 엄청 맞고 있어요. 네. 네, 꼭 독자권익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네. 많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네. 네, 그 다음에 청와대한테도 한 대 맞았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회 맡으신 김성철 교수라는 김성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맞춰 신문지면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성철 의원이 이미 전에는 TV조선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회의에 왔지만 당황스럽지 않다. TV조선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TV조선에서는 회의를 더 타이트하게 한다. 위원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평하기 때문에 2시간을 훌쩍 넘긴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일보 더 잘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답니다. 아니 TV조선을 2시간씩 매일 논평을 한다. 근데 결과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뭐 논평이라는 게 꼭 비판이 아니라 칭찬도 하기 때문에 하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모니터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회의록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게 열어보면요. 물론 전 풀어딩 우리가 말하는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식으로 풀어딩이 뜨진 않고요. 요약 워딩이 뜨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방송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다 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봤는데 MBN의 그거를 한 2년치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나름 그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그 선정적인 거 사파 이런 거를 다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럼 방송사들이 네. 듣는 척도 안 하는 건 마찬가지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TV조선 시청자위원도 제가 여기는 안 봤는데 MBN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왜 MBN에서 이런 저질 방송을 자꾸 하느냐. 이런 저질 스토리는 제발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 부끄럽다. 막 그런 속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오, 민원연급이네. 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식행위죠. 시청자위원회는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타이트하게 하는 건 좋지만 방송에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요. 지난 2월에 2013년 현성월이 총살됐다고 오보했으나 아직까지 정정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대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 오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독자권익위가 무섭게 때려달라라고 했으면 때린 것에 대해서 반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조선일보 잘 되길 바랍니다. 많이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BC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월화 드라마 건법남녀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한 7-8% 나옵니다. 네. 건법남녀 그 이제 법의관하고 검사가 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드라마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6월 18일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부터 좀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법남녀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노동자들, 방송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3-4시간의 수면 시간만을 보장받은 채 나머지 시간은 전부 촬영 및 제작에 투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예. 이거는 현재 건법남녀 제작진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한 지인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왜 그러면은 스태프에 지인이 제보를 했느냐? 그 지인에 따르면은 건법남녀에 투입된 본인의 지인이 이거를 내가 제보를 하면은 앞으로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드라마 또는 영화를 만들 때 자기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 제작사 대표가 제작사 지금 대표는 아니고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의 팀장이 카톡에도 그런 거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작 현장이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나 사진 올리지 마라. 여기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에 신고가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작사 입장에서도 신고가 될 만큼
제작 현장의 위법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MBC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일단 건법남녀 제작사는 HB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외주입니다. 요새 드라마 100% 외주예요. 외주인데 이 HB 엔터테인먼트라는 외주 제작사도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등 미디어 비평지들이 이 제보를 보도하면서 전화를 하자 제작 현장은 전부 MBC가 하고 있다. 헐. 예. 이거 제작 현장 관련해서 MBC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 MBC가 전부 지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MBC도 이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도 일단 이 보도가 나가고 문의가 막 들어오니까 언론 신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니까 일단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제작 환경을 시정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취했다. 휴식 시간 보장인데 문제 발생 직후에 일단은 반영을 했다. 이렇게 MBC는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MBC는 제작사와 현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한빛센터 소장 지금 탁종열 소장인데요. 탁종열 소장도 MBC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BC가 직접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MBC 스태프가 1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근로자성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제작 현장에 빠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독립 PD 분들도 오셨고 뭐 실제로 그런 증언도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그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냥 찜질방 같은데 데리고 가가지고 허름한 숙소 이런 데 데리고 가서 3시간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고 그 특히 조연출 가장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조연출은 1-2시간 자고 그냥 다시 일어나서 다 일어나세요 하고 막 같이 나가고 뭐 이런 현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노동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저 말은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그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시간에 니네들이 하루 종일 일하니? 니네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 그때 그냥 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촬영 시간은 또 그 나머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찌됐든 이탈하지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옷도 계속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디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정말 편안한 차가 있어서 막 쫙 이렇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작 현장에 그냥 예를 들어서 산에서 촬영하면 대기 시간이어도 그 산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근데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완전 관행, 진짜 오래된 관행이었던 거잖아요. 방송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진짜 개념을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52시간 노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정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예외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뇌가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이 방식 우리가 하자고 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드라마 못 만들어요. 그거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시간 단축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통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 지금 KMS가 드라마 시간 단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암암리에 계속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저녁에 하는 그 미니 시리즈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50분이었는데 막 요즘 1시간? 20분, 막, 1시간 20분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자꾸 무한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희생되는 건 노동자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런 노동 탄압을 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 적게 좀 짧게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그 노동이나 뭐 만약에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더 뽑아야 그 일을 하던가 아니면 방송 시간을 줄이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합의와 그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게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제가 그 방통위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은 하시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권 선언문을 만들겠대요. 독립 PD와 전부 다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인권선언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가불강의 청산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그리고 인권선언문을 만든다는데 그게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이고 그걸 위에서 만들어서 찍어 누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느냐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선언을 계속 해왔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그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뭐 노동 관련돼서도 저는 몰랐는데
방송 분야의 노동자들이 그 52시간 노동 근무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2시간만 근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라마 만들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람 더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더 버는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찌됐든 법은 바뀌었으니까 법이라는 그 조치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노동 그 방송국도 그것에 대해서 좀 정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입을 막아서 사람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관행대로 계속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선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을 저는 단단히 한번 좀 혼나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식의 제작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아무튼 한 번은 혼이 나야 그러면 우리 저렇게 하다가는 망해 이렇게 돼서 다시 될 것이고 그리고 늘 말하지만 KBS, MBC는 특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방송사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죠. 이 오랜 관행과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사실 뭐 KBS, MBC 방송사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방법은요. 사람 더 뽑고 돈 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해도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뻥이죠. 뻥은 아니에요. 공영방송이요. 타 방송사보다 돈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의 양을 줄이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간 광고를 도입해달라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지상파들이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점점 나아가다 보면은 현재 방송사의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그거를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반 회사는 돈이 없으면 우리 돈을 조금씩 줄여서 업무를 더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의 그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잖아. 뭐 그렇게 아름다운 유한 킴벌리 이런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월급을 올릴 수 없으면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영방송이 재정이 열악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뭐 MBC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부동산이 많고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부동산이고 어찌됐던 간에 팔면 되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팔면 되고 KBS도 그 임원들 월급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거를 줄이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해야 돼요. 방송을 위해서 상생을 한다. 이 의지가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은 못해요. 지금의 상태로는. 아니 박근혜 정부 감사원이 KBS 임원들 월급 너무 높다고 감사원에서 그랬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시정하면 되는 의지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다 핑계입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 하라고 계속 얘기합시다. 네. 아니 이거는 안 하면 방송을 못 하는 거지. 뭐.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시민사회 단체도 요즘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뭐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보도 스크랩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5.18 보고서를 먼저 봉우 씨가 해주시죠. 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8주년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지났네요. 우리가 선거 체제라서 5.18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지방선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 광주도 갔다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네. 5월 18일로부터. 어쨌든 간에 올해 38주년이었고 정권이 바뀐 지난해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독재 정권이 저지른 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또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정권 안에서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언론 환경이 그리고 또 말을 해줘야 될 증인들이 서슬퍼런 권력들 아래서 정말 할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5.18이 지금 3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까질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헬기 사격의 증거를 발견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미국 CIA 등 미국 측의 비밀 문서가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책임은 물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방관했다는 책임은 물론이고 미국도 전두환이 책임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 기밀 문서로부터. 그리고 올해 5.18 즈음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군부 공수부대의 추가적인 민간인 학살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그게 이제 너무 시골 마을이어서 우리가 몰랐던 시골 마을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공수부대가 숨어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또 하나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성폭행.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도 있고 사체훼손도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보다 진짜 깜짝 놀라서 이 방송을 다 못 볼 정도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나쁜 놈들 진짜. 아무튼 제가 볼 때 전두환은 다시 사형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 진짜로. 그래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9월에 5.18 특별법이 얼마 전에 제정됐어요. 진상규명 특별법이. 그래서 9월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고 지난 5월에 드러난 성폭행 부분은 따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철저하게 조사가 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긴박하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올해 5월 과연 종편은 5.18을 보도했느냐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걸 하고 있어요. 5.18 재단과 함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채널A에서 전두환 인터뷰를 주구장창 내보냈어요. 작년 5월에. 네. 왠 줄 아세요? 회고록. 회고록이 나왔거든. 뭐 회고록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자꾸 책을 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왜 몰라. 정당화하려고 그러지. 계속 기록을 두려 그러죠. 나쁜 놈들. 저희가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 이거 막 한 달에 13번인가 18번인가 무지하게 내보냈어요. 전두환 인터뷰를. 심지어 막 자기네 단독이래. 그거 단독해서 신났나 봐. 아무튼 우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좀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할까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단독이래. 신났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했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건방진 건 아닙니다. 아니 TV조선 채널에 이런 애들 보는 데에는 그렇게 크나큰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딱 봐도 거지 같거든. 아무튼간에. 예. 그리고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잘 안 그러는데 2013년에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대놓고 수차례 방송했던 네. 뭐 이거야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런 과거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어떻느냐? 일단 이런 노골적이고 아주 확실한 왜곡, 모욕은 나오지 않았다. 네. 예.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불합격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오보 막말 편파하지 마라. 그거 해서 4번 정도 법정 제재 받으면 너네 아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몸을 사려도 지금 이 정도. 그렇죠. 이미 늦었죠. 그리고 이미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왜곡과 모독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한. 그래서 올해 저희가 봤는데 시사 프로그램 물론이고 저희가 시사 예능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일단 그런 방송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TV조선이 아예 5.18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루질 않아. 5월 달 한 달 내내. 없었던 일처럼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시사 프로그램 JTBC가 2개 있고요. MBN이 6개, 채널A가 9개, TV조선은 4개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표상에 있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5월 한 달 내내 5.18 관련해서 시사대담, 보도대담을 나눴느냐 살펴봤습니다. 네. JTBC가 한 달 동안 총 9번 47분 다뤘고요. MBN이 총 15번 83분, 채널A가 총 3번 7분, TV조선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단 1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MBN과 JTBC 5월 8일 날 아무것도 안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보통 내가 아니면 5월 18일 당일도 5.18을 다루지 않았어요. 네. 와. 그러니까 JTBC, MBN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47분, MBN은 특히 83분이면 꽤 많이 해준 거예요. 이거 정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5.18에 5.18을 말 안 하지? 그러게? 이상하다. 5.18일. 네, 저희 담당하셨던 인턴도 정말 너무 의심스러워서 한 2번 다시 봤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채널A도 3번 7분이면 사실 한 달 동안 3번 7분이면 하나 안 한 건데 어쨌든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18 성폭행 이런 부분도 채널A가 아주 짧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요. 예. TV조선 그거 하지 않았다. 세상에.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TV조선이 아예 5.18을 언급조차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왜 빵 위에 빵분이라 그랬느냐? 5월 18일 당일날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됩니다. 5월 18일 이것이 정치다에서. 자,
진행자인 윤정호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오늘이 5.18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보면 다루는구나 싶잖아요. 뭔가 할 것 같아. 네, 기대감을 품게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 대사가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5.18 전야제와 관련한 행사 때 한 술집에 참여한 것을 두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측과 논란이 붙었습니다. 이거 라고. 예전에 있었던 일 네. 얘기하는 거예요? 5.18 전야제 술판 논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재명 예전에.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5월 18일 당일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뭐 새로운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된 네거티브 논란, 네거티브 공방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이거 안 한 거지. 네. 그래서 유일하게 TV조선이 한번 다뤘던 5.18 거론은 네. 심지어 이 대담의 제목 자체가 전야제 술판 참선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네거티브 공방 관련된 보도였지 5.18 관련 보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놀랍게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다. 네. 자,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종합 뉴스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나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5월 18일 당일은 5.18 아예 안 하기 어려워요. 네네. 아니 행사도 있었고. 예. 그래서 뉴스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뉴스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저녁 종합 뉴스, 뉴스나이트와 뉴스20까지 합해서 봤습니다. 네. 봤더니 연합뉴스TV가 6일 총 18분, YTN 5일 총 11분, JTB 뉴스룸 총 10일 38분, MBN 뉴스 8 4일간 11분, 채널A의 뉴스A가 3일간 8분. 자, TV조선의 뉴스 9 딱 하루 5.18 당일 2분 리포트 끝입니다. 하나? 네. 딱 한 건의 리포트 2분짜리. 그 저기 스케치 아니에요? 아, 역시 기념식. 예, 5.18 기념식. 5월 18일 당일날 기념식 보도한 거 맞는데요. 뮤지컬로 아픔을 재현한 5.18 기념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때 38주년 기념식에서 뮤지컬을 잠깐 했어요. 네,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스케치한 보도 요 한 건이 전부입니다. 대단하다. 네.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채널A도 그래도 딱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보도했어요. 그래도 3일 동안 8분이니까 하루에 한 건씩 했나 봐요. 예, 딱 그렇게 각이 나오죠. 예, 시간 계산해 보면. 근데 TV조선은 딱 5.18 당일 하루 기념식 스케치 보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 하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잖아요. 5월 한 달 내내 5.18을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요. JTBC 뉴스룸 보세요. 5월 한 달 내내 10일 동안 38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건씩 한 거예요. 하루에 두 건씩. 왜냐면 또 JTBC는 그 헬기 그리고 사격 명령자, 성폭행, 사체훼손 이런 거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야, 그러면 한번 전부 뒤져보자. 뉴스랑 시사 프로그램 말고 그냥 TV조선 방송사 자체를 뒤져보자 한번. 다 뒤져봤죠. 그랬더니 좀 나옵니다. TV조선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 퍼레이드, 네트워크 뉴스 이런 데서 5.18 미공개 영상, 가혹행위 형사고발, 계엄군의 고문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의 예능 및 아침 뉴스까지 전부 포함한 모든 방송을 다 하면 5월 한 달 내내 6일간 17분 5.18을 다룹니다. 6일간? 네. 자, 이거를 다른 방송사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아침 방송 그리고 시사 예능까지 다 합치면 JTBC는 13일간 무려 123분이라는 분량이 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늘어나죠. 아침 뉴스랑 시사 예능 뭔지 아시죠? 썰전. 네네. TV조선으로 치면은 강적들, 채널A 외부자들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10배 정도. 예. MBN은 12일 동안 104분. 채널A는 7일간 41분. 채널A도 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TV조선은 이걸 다 해도 6일간 17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채널A보다 2배나 적네. 그렇죠. 2배 이상 적죠. 예. 2분의 1도 안 되죠. 훨씬 안 되죠. 예. 반도 안 되겠네. 네. 이게 웃긴 게 그래 저희가 시사 예능을 다 하다 보니까 JTBC 썰전이나 채널A 외부자들은 이게 그러니까 채널A랑 JTBC가 시간이 확 늘어나는 게 네. 이런 시사 예능에서 5.18을 무조건 해요. 안 다룰 수 없거든. 그런데 TV조선의 시사 예능인 강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18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네거티브만 다룬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얘네는 시사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5.18을 안 하는 거예요. 뉴스 포함해서. 진짜 대단하다. 그나마 보도가 좀 된 게 뉴스 퍼레이드랑 네트워크 이거 전부 아침 방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핵심 프로그램 시청률이 좀 나오는 핵심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5.18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 논란 이런 걸 얘기한 건 정말 5.18이라고 아예 치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안 쳤어요. 저희 안 친 거예요. 보고서에 저희 전혀 치지 않았고 얘네가 5.18을 왜 언급했나 봤더니 그냥 그런 보도였던 주로 그런 거예요. 내용만. 예. 주로가 아니라 100%예요. 시사 예능, 시사 프로그램은. 예.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런데도 당선이 됐으니. 당선이 자,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TV조선이 지난해 2월 재승인 심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는 등 비판 여론이 심해지고 좀 위기에 봉착하자 5.18에 대해서 더 이상 모독할 수는 없으니 입을 닫겠다. 침묵하겠다. 요런 5.18을 건드렸다가는 또 깐족거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싹 피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거 5.18 같은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진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침묵은 사실상 또 다른 공범이에요. 전두환 측에 대한 또 다른 공범. 그쪽의 책임을 은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암묵적 동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TV조선이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원연이 끝까지 니네가 침묵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놓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종편 보고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무튼 5.18 보고서를 제가 왜 안 내놓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너무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한 거를 끄집어내기 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문제 발언을 우리가 주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온 거지. 계속 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어려운 작업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는 어제 우리가 나은 씨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이제 초안을 받았는데 MBN에서 두 건의 보도가 그 이동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관련해서 온라인 보도 두 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은 씨가 저한테 초안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목만 이렇게 툭툭 줬는데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는 굉장히 이상하고 하나는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MBN 보도에 온라인 보도에 그 URL을 좀 보내달라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니까 MBN의 보도 제목이 코미디언 엄용수 엄지발가락 잃어 6급 장애인 가만히 앉아 1,000만 원 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도 너무 이상한데. 뭐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 보도가 이렇게 딱 제목만 봤을 때 지금 장애인이 되면 발가락만 하나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을 번다라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 URL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장애인인 딸을 이제 그 장애인이 죽여달라고 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예. 그래서 엄마가 목을 졸랐다가 결국은 이제 죽이지 않고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119에 딸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뭐 딸도 살고 엄마는 이제 잡혀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그거는 사실 보도가 안 되고 다 되게 짧게 그렇게 아주 사건 사고로 사건 사고로 아주 짧게 보도. 왜냐하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죽지 않았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온라인 보도 처리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 뭐 이동권이 보도 안 되는 건 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애인 관련돼서 그 문제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것은 이 엄영수의 이 발언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빼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동권 관련 보도랑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빼버리고 엄영수를 더 찾아보자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영수 씨가 출연해서 한 말이 너무 여러 가지 가관인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지금 엄영수 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침마당이 이제 아침에 전 모든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어린이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누구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제 엄영수 씨가 자신의 과거사와 근황을 전하는 제목 자체가 소제목이 엄영수를 아시나요예요. 근데 이런 주제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희극인이다 보니까 막 우스꽝스럽게 코믹하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학 개그처럼 막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풀 어딘 그대로 말할게요. 고추 축제하면 고추를 받고 딸기 축제하면 딸기를 받고
네. 또 뭐 어디 굴비 아가씨 축제하면 아가씨로 받고. 아유, 왜 그러세요? 웃기려고. 아니, 코미디언이 웃기지도 못해? 그거 새겨서 들어야지.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신은 방송에서. 출연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한다. 돈을 안 줘도, 그러니까 돈을 적게 줘도 뭐 이렇게 물건으로 받아, 현물로 받아도 나는 간다라는 그런 자기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한 거지만은 굴비 아가씨 축제하면 아가씨로 받는다? 이거는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고등학생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은. 근데 이거를 지금 방송인이 사실 이 사람 완전 오래된 방송인이잖아요. 아무리 희극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냐. 아까 제가 말한 그 발가락 그 얘기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를 대학교 2학년 때 당해서 엄지발가락을 잃었다. 그래서 풀 워딩을 말을 해보면 집에 가다가 그 횡단보도에서 서울 그 시청 쓰레기차에 쳐갖고 엄지발가락이 없어지고 발등이 깨지고 막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것도 전화위복이야. 이게 장애인 등록하러 가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발가락의 경우 거기서 그분이 그 교범을 보여주는데 발가락의 경우 장애인이 되려면 3개 이상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없으니까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보행이 어렵고 띰뜨기가 안 되고 또 이 오래 서 있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6급 장애인이 됐는데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1,000만 원 벌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 버는 거야. 비행기 자주 타면 더 벌어. 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지. 그러니까 아까 그 MBN의 보도의 제목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공료 30%를 할인받는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 탈 때 결과적으로 그걸 풀 다 받으면 1,000만 원을 뭐 절약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장애인이 맨날 뭐 항공사 그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사실 좀 문제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엄영수가 무슨 성희롱했다. 무슨 이런 성문제에 연관돼 갖고 기사 난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 소문이라도 들어보셨어? 없지? 왜 없어?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띠을 못 뜨니까 금방 붙잡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짓을 안 해, 아예. 금방 붙잡힐 걸 왜 해?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애가 있어서 성희롱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과장된 수사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성희롱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또 사실과 다르거든요. 모든 말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분의 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엄영수 씨를 출연시켜서 아침마당에서 이런 농담을 하게 한 이건 거의 방송사고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저는 아침마당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생방송이에요, 아침마당이. 편집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지금 그냥 전국에 내보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마당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이 방송에서 사실 저는 평소에도 엄영수 씨가 많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마당이나 이런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뭐 이렇게 필부 필녀들이 나와서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당에서. 그럴 때 방송 이 사람처럼 전문 방송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생방송이면은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예를 들어 성희롱 이런 발언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 기본적인 뭐 주지해주고 조치하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진짜 편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굴비 아가씨는 그래도 이제 진행자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마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나가버린 걸 뭐 왜 이러시든지 말든지 너무 그 국민이 받은 이미 그 불쾌감과 솔직히 말하면 굴비 아가씨라는 축제에 나갔던 그 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MBN
보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목을 그따구로 뽑아가지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들어있어요. 그 기사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가락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제목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들이 받는 그래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자 싶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3에서 6급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적어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4만 원. 월 4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또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2만 원 이렇게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3에서 6급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1,000만 원을 번다.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연금 역시 그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그 2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고 그 소득도 하위인 분만 2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온갖 부가급여를 다 더해도 3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하는 6급 그 발가락이 하나 없는 6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정말 OECD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장애인 관련된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목으로 그렇게 뽑았을 때 자칫 사람들이 야 진짜 장애인 좋네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장애인 복지가 충분하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그 보도였고요. 그리고 그 평생 성희롱한 적이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법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포츠투데이, 마이데일리, 브릿지경제 이런 데서 아침마당 엄영수 성희롱한 적 없는 이유 뛸 수 없어 금세 붙잡혀. 이게 제목이에요. 브릿지경제. 그다음에 마이데일리는 아침마당 엄영수 평생 성희롱한 적 없다. 뛸 수 없기 때문?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런 농담을 저랑 나은 씨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농담을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기사를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뛸 수 없어서 성희롱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유치하지 않냐. 이런 말들을 이제 나눴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거는 애초에 보도가 차라리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방송 사고고. 다 어뷰징이죠. 다. 네. 보도가 안 되는 것이 좋은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고추 아가씨 그거는 다른 데서는 아예 보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딱 하나에서 TV 데일리라는 매체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아침마당 엄영수 굴비 아가씨 축제 가서 아가씨 달라고 해. 현찰 고집 노라는 제목으로 뽑았어요. 아이고, 이것도. 네. 이건 정말 아가씨 달라고 해는 아니야. 이건 엄영수도 이렇게는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랩하듯이 고추가 사는 고추 받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굴비 아저씨 가서 아가씨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엄영수 씨의 말 자체를 커버하려는 게 아니고 그 말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제목을 뽑은 거예요. 과장해서.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정말 아주 총체적 난국이다. 일단은 KBS 아침마당도 난리, MBN에 대해서 그 발언을 따다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제목을 뽑은 데다가 그 와중에 부적절한 발언들을 그대로 아무런 정정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발언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번 혐오 발언 엄청 나왔잖아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만 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씨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요, 각 지역 작은 도지사 말고 작은 도의원, 시의원들도요, 자기 지역에서 혐오 발언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는데, 혐오 발언이나
어떤 오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발언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치인이나 누군가가 하면은 보도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보도를 함으로써 그 발언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생각해서 그 보도를 아예 안 해주면은 사실은 그런 나쁜 발언을 한 사람들이 감춰지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보도를 할 때 반드시 지적해줘야 돼요.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엄영수 씨가 이런 발언을 했으면 6급 장애인은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 벌지 않는다라고 그 사실관계를 지적을 해주고 엄영수 씨가 혼나는 게 사실은 보도의 정상이에요. 이 발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그 이미 나간 그 방송으로서 빚어지는 폐해를 어찌됐든 덮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정정해줄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들은 그냥 확대 재생산만 했지 전혀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클래스로 유도하는. 네, 문제점이 지적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보도들은 좀 기자들이 아니 받아 쓸 게 없어서 이런 아침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왜 받아 쓰냐고. 이거를 지금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뷰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할 짓 없는 거지. 다 망해야 돼 이런 언론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더서 듣도 보도 못한 다 어뷰징 매체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네. 어찌됐든 자기들은 이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건데 제발 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쓰셔야 된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떠들기 전에 일단 KBS, 변화된 KBS,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KBS에서 이런 방송이 나온 것은 어떤 조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변화해야 되고 빨리 실천해야 된다. 과거의 그런 어떤 구습 그냥 그 관행적으로 만들어왔던 방송들 이 틀을 반드시 빨리 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엄영수 씨에게 주의시키거나 못 나오게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그냥 아주 캐캐묵은 구성이에요. 네네. 아침 프로그램도 좀 바뀌려면은 좀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정보 또 아침에 또 시청자 타겟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색다르고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뭐 사람만 잔뜩 불러가지고 노래시키고 수다시키고 그런 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너무 막 따뜻한 가정인 척하는 그런 보도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부장적인 그 어떤 가족관을 딱 이렇게 틀에 지어놓고 이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다 문제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하는 많아요. 사실 아침 방송이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KBS, MBC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정치적인 변화도 엄청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갑질, 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서 노동이나 그리고 가정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번에 제가 촛불전국 때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일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촛불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나의 정치적으로 어떤 갑질 문제, 국가의 갑질 문제는 지적하지만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아직도 그대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히려 광장에 더 그 분노 때문에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거기에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승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촛불을 많이 나가 그러는데 그게 그냥 온몸에 우리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무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에게. 그래서 촛불 광장에 나가서 이것을 깨자. 적폐라는 말 속에는 정치 적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방송에 있는 이 적폐 문제들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이 적폐가 아니고 이런 굉장히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는 그러니까 옛날 가치관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방송도 이런 걸 좀 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공영방송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어가지고요. 그 간단하지만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어서 풀어봤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우리 대댓글 봅시다. 티에노님 20시 36분 현재 저의 스웨덴전 예상은 하면서 0대2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틀렸네. 어찌됐든 0대1이었으니까 예. 뭐 내기 거셨습니까? 어제 내기 건 사람들 꽤 있던데. 예. 레이니 칠세님 읽어주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디어 오늘의 뉴욕타임즈에는 있고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모든 내용에서 참 안타까웠지만
가장 부끄러웠던 부분은 단독 기사 부분이었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재가공을 하는 빈도가 89%에 이른다고. 네. 미국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제이라는 방송이 새로 시작했다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강효상이 게스트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접었다고. 예,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제이 그 뭔지 아시죠? 일요일 10시 반, 밤 10시 반에 네. 방송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데 이 강효상 의원을 게스트로 초대한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강효상 있었죠. 예, 강효상 의원이 막 양상훈 주필한테 너 물러나라 막 무릎 꿇었냐 이런 식으로 말한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서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KBS를 칭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좀 몇 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쩌다 이제 KBS 분들도 만나고 뭐 그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제이에 대해서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토론 위주로 가지 마시고 좀 더 리포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미디어 포커스처럼 그 완성된 리포트가 딱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추가적인 어떤 논평을 하는 토론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율을 그러니까 썰전처럼 대담 위주로 가지 말고 좀 더 리포트 위주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민임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하나 쓴 게 있는데 왜 조선일보의 입장을 강효상에게 듣느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를 출연시켜야 된다. 조선일보를 출연시켰어야 한다. 조선일보가 나와야 한다. 그 KBS가 물어봤대요. 조선일보 네. 측에. 왜냐하면 풍계 1만 달러 오보도 해명을 네네. 듣기 위해서 출연할 수도 있으니 해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조선일보에서 다 거부한 거죠. 네네. 그래서 민동기 국장도 조선일보가 나와랍니다. 조선일보가 나와라. TV조선도 너네가 나와라.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효상 의원이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강효상 의원을 저희가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탈곡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찌 됐던 이게 이제 비율이 일단은 진행자부터 시작해서 네 분이 다 진보적인 이제 그런 비율에서 강효상 의원 한 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강효상 의원이 너무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져서 사실은 있죠. 그것이 오히려 더 좀 불편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좀 더 이제 썰전처럼 저쪽 사람들이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나와서 공방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맞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 제2에서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YTN에서도 남북관계 관련해서 오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뭐 김경수 의원도 있었고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도 있었고 그래서 YTN에도 이 제2 KBS 제작팀이 YTN에도 취재를 간 거예요. 네. 왜 오보 나왔는지 알아내려 해명을 들으려고. 네. YTN에서는 무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네네. 아예 취재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KBS 제2의 아쉬운 점은 많겠지만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좀 봐도 될 만한 방송은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제2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문발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네, 그래서 약간 파일럿처럼 그냥 일단 띄워버린 것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이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일단은 맞아요. 띄우고 나서 예, 그래서 조금 더 보강되면서 내용이 좀 나아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또 전통이 있으니까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티에노님이 축구를 또 얘기하셨네. 참 미탈 후기는 없이 틀린 축구 예언만 했네요. 이미 아마 우리나라 우라카이 어뷰징이 많은 이유는 포털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격 없는 인터넷 언론사들도 너무 많고 인터넷은 공짜다라는 생각에 거의 굳어져서 기사도 공짜로 포털이 종합뉴스가 되고 있는 한은 개선되기 힘들 겁니다. 정확히 라고 보셨죠? 하셨어요. 예, 미련곰탱님 거 읽어주세요.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이거 아마 어제 저 장애인 이동권 보도 없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산도 예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외엔 탑승하지 못하게 했는데 요새 하도 깊은 역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역이 많아서
그런지 일반인도 탈 수 있게 겸용을 하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영검장님 본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네. 점자 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교정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훌륭한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사안에도 이동권 문제에도 관심이 갔었는데 보도해주는 언론사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다. 시민 불편만 부각하는 보도가 눈이 띄어서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방송 이걸로 마칠까요? 예, 저희 좀 길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방송은 또 내일 나은 씨하고 유민지 부장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